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날씨도 이제는 거의 여름이 되었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모든 시간들 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제가 치아가 시린 증상, 치과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보통 호소하시는 증상들입니다. 치아가 아프다, 치아가 시리다, 피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증상으로 해서 주로 많이 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입속 모든 것에서 치아가 시린 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절기 때,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 찬바람 부는 시점, 그때가 주로 많이 그렇고요. 또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또 찬 음식이나 찬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실 때 이제 보통 많이 느껴지시는 증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치아가 잇몸이 패여 있는 것처럼 실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치아의 잇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해진 부분들, 양치라든지 또 그다음에 씹는 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잇몸이 패이는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잇몸이 패이는 증상들이 점점 조금 심해지게 되면 치아 안에 있는 신경하고 가까워지면서 느끼는 증상들이 되게 이제 심해지게 되고요. 원인은 우리가 양치질을 잘 해라, 습관을 잘 들여라 하는 게 제일 큰데요. 보통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치경부 만모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치아가 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치아 칫솔모를 너무 뻣뻣한 것들, 강한 것들을 사용하고 너무 세게 사용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아에 씹게 되면 뼈 속에 들어있고 바깥에 나와 있는 그 목 부분에 힘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렇게 패이는 증상, 그리고 또 마모가 일어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원인 세 번째로는 치아가 산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 뭐 우리 산성을 띤 음료수들 잘 아시죠? 그리고 위장 장애가 있어서 잦은 구토를 하거나 해서 산이 역류가 되어져 올라올 때 이런 경우에 치경부에 우식도 발생할 수 있고 만모증도 약해지기 때문에 만모증들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치경부 만모증이 생기면 초기 증상에서는 뭐 특별하게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만 패여도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패여도 사실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심해지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패여 있는 치아를 지금 사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치아 보험되는 재료나 보험되지 않는 재료로 이렇게 치아를 때우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원인일 경우에 부정교합이 있거나 너무 많이 힘을 가하는 우리 이갈이라든지 상태가 치아 광도가 세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치아가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합을 조정해주는 치료 방법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장비는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치과에서는 패여 있다고 전체적으로 떼우라고 말씀드리거나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초기 정상일 때는 실인 증상이 거의 없고 실인 증상이 있어도 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실인 증상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장비를 통해서 실인이의 치료를 한 3분 정도, 5분 정도 하시게 되면 거의 웬만한 실인 치아는 이걸로 일단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원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양치질하는 습관들이 좋지 않아서 그렇고 또 씹는 힘이 그렇고 또 위장장애라든지 산 종류들, 산성을 많이 음료수들을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때우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때워놔도 양치를 똑같이 한다든지 산성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교합이 불완전하게 되면 결국 그걸로 통해서 똑같이 또다시 패이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아도 이렇게 깎아 먹었기 때문에 때우는 치료 가지고는 또 똑같은 습관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게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방법은 일단은 먼저 실인 증상은 기본적인 요 장비로 저희들이 치료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를 하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습관을 바꾸게 되면 이 장비로 해서 시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패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또 설령 많이 시려서 때우시더라도 때우신 거를 또 양치를 이렇게 세게 하면 결국은 패이게 돼 있는데 그걸 양치 습관들을 바르게 해드려서 그 때운 게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런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교감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 체크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드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도 말씀드렸던 양치를 할 때 사용하는 칫솔 그리고 좀 이렇게 마모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조금 그런 치약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게 치아가 또 많이 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 습관과 그리고 사용하는 치약 칫솔 관리하는 방법들을 저희들하고 이제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관리해 드려서 이렇게 치아가 패이는 것들을 패이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치과에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잘 물어보시고 그런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가까이 계시거나 또 시간이 여유가 괜찮으셔서 오실 수 있으시면 저희들 구강위생실에서 충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떼우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심하지 않은데 뭐 치과에 갔더니 스케일링 했는데 패여 있더라. 보통 패여 있으면 한두 개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수가 패여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떼우고 안 떼우고는 기본적으로는 원장님들이 판단해서 사실은 하시지만 증상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먼저 떼우는 쪽보다는 먼저 관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해서 괜찮으시다면 심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거기서 너무 심한 거는 할 수 없이 떼우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꼭 떼워야 된다는 치아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관리나 그리고 떼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보통 치아가 패이면 한두 개가 패이는 게 아니고요. 10개, 열 몇 개씩 보통 패입니다. 그러면 수가가 하나당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 뭐 1,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진짜로 아끼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면 그런 돈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서 치아 관리도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꼭 주위에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돈도 줄이시면서 그 관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치과에 있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신경 치료를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치아 시린니 깎아서 씌우는 치아가 있었을 때 시릴 때 처치하면 굉장히 좋은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치료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가까이 계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방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탄산음료라든지 산종류 이런 걸 좀 이렇게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부정교합이나 이갈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치아가 마모가 심하게 일어날 만큼 또 치아가 깨져나갈 만큼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경우에는 교합 조정이라든지 이갈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예방도 하실 수 있고 치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정확한 방법으로 양치도 하시고 탄산음료나 신음식 이런 거 치아 마모에 영향을 주시는 음식은 조금씩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식용부 마모증, 그래서 치아가 목 부분에 패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원인은 신음식, 탄산음료, 그리고 주로 잘못된 양치 방법, 또 치아를 꽉 깨물거나 밤에 나도 모르게 이갈이하는 습관, 이럴 경우에 되는 거고요. 치료, 이것도 이제 치료 방법으로 초기라기보다는 실인 증상이, 그러니까 폐인 증상으로는 적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심하게 패였을 경우에는 레진으로 메우는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는 겁니다. 돈 들이기 전에 그리고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를 하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그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양치하는 습관 바꾸시고 치약 칫솔 좀 좋은 것 활용하시고 부정교합이라든지 이갈이 있는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체크해서 없이 해주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식용부 마모증에 대한 미보 깜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죠. 1번 식용부 마모증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질병, 이렇게 표현했죠. 치료 방법은 없다, 이렇게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용부 마모증의 원인은 잘못된 양치하는 방법, 신음식, 탄산음료 섭취에 있다. 식용부 마모증의 치료 방법은 레진에 있지 초기에는 치료하는 것들이 좋다. 예방하기 위해서 신음식과 탄산음료를 먹어주고 치과도 자주 가면 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몇 번일까요? 아까 이제 3번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에 치료라는 의미들이 예방을 하는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방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설명을 잘해주는 치과에 들르셔서 충분하게 상담도 받으시고 설명도 잘 들으시고 습관들을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식용부 마모증, 치아 시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관리 잘 하셔서 여름에 찬물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자주 먹으면 또 다른 이유로 좋지 않은 게 있지만 뭐든지 식사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 좋고요.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 특히 또 음식들 드실 때 여름이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 나오는데요. 그거 바로 찬물 바로 드시지 말고 또 이렇게 조금
미온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내놓으셨다가 음식을 섭취하시는 방법, 물을 마시는 방법도 건강에도 좋고요.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미보치과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에 페이스북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건강관리, 치아관리 특별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달 오늘은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다음 달 6월 잘 맞이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다음 주가 한 주간도 뵐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